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와 클림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봤었는데요. 르네상스 시기가 오고 신에서 인간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점이 이동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방식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 알베르티는요, 회화론에서 재료로 처리하던 것을 뛰어난 화가의 솜씨로 물감을 이용해서 그려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나는 상아나 은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보다 밝고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서 충분히 광채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감만으로 이런 걸 표현해낸 화가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세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료의 미학이 다시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가 지나고 한참 뒤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자신의 예술에 표현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클림트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화풍을 그려왔지만 가장 유명한 작품을 뽑으라면 황금 시기의 대작들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키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클림트 역시 중세 시대의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3년에 이탈리아 여행에서 본 산비탈레 성당과 산 마르코 성당에서 황금으로 만들어진 모자이크 등을 보면서 예술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 역시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클림트는 이전까지 고전적인 방식으로의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왔죠. 이런 클림트가 이탈리아 여행 이후로 이전과 다른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클림트의 아버지가 귀금속 세공사였던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긴 했을 겁니다.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아델레 블로바우어의 초상이나 키스가 1907년에 그려졌다는 것을 보면 여행을 갔다 와서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이야기한 키스와 함께 아델레 블로바우어의 초상을 보면요, 마치 중세 시대의 미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화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장식적이죠. 너무 장식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인물이 되게 부차적인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중세 미술과 달리 얼굴 같은 데를 보면요, 사실적인 묘사도 포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중세를 답습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훌륭하게 만듦. 한 가지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면 중세 시대의 미술과 클림트 모두 황금을 썼지만 그 방향성이 꽤 다르다는 점인데요. 중세 미술에서의 황금은 신앙심의 고취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기존에 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양식보다 무겁고 경직된 모습 속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클림트에게 황금은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빈에 있었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예술계의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빈 분리파를 만들었었고요. 그 빈 분리파에서 마저 나와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만든 것이 황금시대의 작품들이죠. 하지만 황금이라는 재료를 쓴 클림트의 그림에서 중세 시대에서 느낄 수 있던 화려함, 풍요로움이란 요소는 여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서 비잔틴 성당의 모자이크를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패턴의 무늬와 묘한 표정의 조합은요, 종교적인 수준을 넘어서 마술적인 느낌까지 들곤 합니다.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는 듯한 클림트의 황금 시기 그림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창의성을 기존의 생각과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클림트는 정말 창의적인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림트의 황금시대 그림은요, 중세의 재료의 미학과 장식성을 자신이 가진 고전주의 화풍과 관능적인 여성의 표현과 조합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세 그림은 경건함이 주 목적이었는데 그런 형식을 가지고 관능미를 표현했다는 것도 클림트가 가지고 있었던 반항성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금빛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었고, 이런 색상이나 재료의 미학이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겁니다. 앞서서 노랑과 파랑의 대비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밤의 테라스 이런 회화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다면, 개인적으로 영상에서 이런 대비를 잘 썼던 장면으로 미녀와 야수의 춤추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랑 파랑보다는 금색과 파랑의 대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애니메이션과 영화 모두에서 이런 부분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상에서 금빛을 잘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 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만큼 명품 관련한 광고에서 많이 활용하는 듯 합니다. 제품 자체가 금빛인 디올의 향수 광고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본 광고 중에는 마리옹 꼬띠아르가 출연한 샤넬 넘버5 광고에서도 금빛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금빛이 참 멋진 영상이죠. 중세 시대의 미술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금이라는 것이 대놓고 금만 너무 많이 보여주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넘어서 단조롭거나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뭐 하나 말이 되지 않아. 앞서 보여드린 영상들은 어떤 선을 잘 지켜가지고 너무 단조롭거나 과하지 않게 명품이라는 소재를 잘 녹여낸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과 파란색의 보색 대비도 좋지만 노란색 혹은 금과 검은색의 대비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색 대비는 아니지만 명도 대비적인 관점에서도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좋은 조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조합은 가시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안전이나 경고 관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클림트가 중세 미술에서 금을 사용한 부분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직 원금법이 발명되기 이전이었던 만큼 중세 미술은 입체적이라기보다는 평면적인 구성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림트의 그림에서는 깊이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금시대 이후에도 깊이감을 보여주지 않는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가운데 풍경 그림에서 이런 점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이야기한 현대적인 회화의 평면성을 이야기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클림트는 이런 평면성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평면성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린버그가 한 이야기를 거칠게 요약을 해보자면, 그림은 평면으로 된 매체에 그리는 건데 굳이 3차원으로 구성된 공간의 환영을 그릴 필요가 있는가? 회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평면적인 시각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회화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미술이 어려워지는 데 꽤나 기여한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근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지만,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많은 그림에서 평면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재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방향성은요, 영상으로 이어져서 입체 영상이나 HDR, VR과 같은 기술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화는 사진이나 영상보다 재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평면 자체를 인정하고 이것에서부터 회화의 독자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린버그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아주 쉽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좀 새긴 하는데요. 다시 클림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평면적인 그림을 클림트가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866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에드와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을 보시면요, 평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간감이 굉장히 약하죠. 당시는 파리를 중심으로 미술이 인상주의를 비롯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나온 평면성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을 시기죠. 하지만 클림트는 예술의 중심 파리도 아닌 빈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방향도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대적인 방향을 이끌어냈던 클림트는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중세가 현대적인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다시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주의적인 화풍으로 인해서 묻혀진 부분들을 다시 현대에서 끄집어내는 듯한 움직임은요, 소위 미술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작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부터 클림트를 거쳐서 평면성 이야기까지 이어서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평면성 하는 떠오르는 영화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깊이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깊은 심도와 인물 바로 뒤에 막힌 공간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물론 영화라는 매체 특성상 깊이감이 전혀 표현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의도적으로 평면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영화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클림트와 같은 이름인 구스타프라는 점이나
마담 D가 입는 옷이 클림트가 그린 아델레 블로바우어의 초상에 나온 옷과 비슷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봐도 웨스 앤더슨 감독은 어느 정도 클림트라는 화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 그렇지만 이제 중세 미술 금 이야기를 하려다가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당분간은 의식이 닿는 대로 한번 글을 써보고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